취소 신청은 저희가 잠깐만 내가 제기했고 미안. 우리 저 부사장인데 아, 나 예, 설명이 잘 안 인사부터. 되니까 인사부터 좀 하고 이제 전진해양개발의 부사장은 12월부터 있는 우정남이라고 합니다. 인사부터. 예, 죄송합니다. 인사부터 해야 되는데. 예, 상황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저희가 가설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가 수리가 된 것으로 듣고, 목요일 날에 듣고, 금요일 날에 가설 건축물 해체 신고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취소를 신청했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 및 취소 신청에 대한 보완 및 정정서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지금 이제 고성군 내에서는 뭐 큰 사건이 없는 조용한 동네인데 아마 큰 사고가 벌어질 위험이 있고, 또 그 시작점이 군청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협의를 하고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좀 뵙자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 군청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한 입장과 또 관리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협의하고 얘기하고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생 예상되는 그 사고를 좀 예방을 좀 하자, 이런 취지 하에서 좀 뵙자고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먼저는 이제 군청 입장부터 저희도 들은 거니까 해체 신고를 누가 했고 어떤 정도에 의해서 수리가 되었고 입장 어떠신지 들어보고, 또 저희 입장에서 왜 이게 부당하고 이 부당한 것을 어떻게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대안이 되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는 걸로. 예. 짜리 가설 건축물은 당초 2009년 7월 28일 날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좀. 계속 자동 연장이 되고 있다가 근데 1월 25일 날 상강 MNT에서 지금 해체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제 이거 건축물 해체 신고라는 거는 관리자가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은 그 해체 공법이라든지 안전사고 우려가 없으면은 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진하고 사무하고 인수합병 과정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사상의 문제들이 이 건축법이나 건축물 관리법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물론 이 신고가 수리된다고 해서 그는 모든 권리관계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가설 건축물에 대한 해체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안전사고 우려 있는지 그것만 검토가 된 사항이지, 이 신고 수리가 대물에서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고은 변호사도 그리 판단을 해주시고, 그래서 해체 신고 수리가 그제 금요일 날 된 사항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지금. 입장은 다 들은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법하고 건축물관리법에 관련된 것이 해당되는 법령일 텐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에 대한 가설 건축물에 똑같이 건축물의 해체 신고는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라고 하는 것을 건축물관리법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건축관계 법령에 의해서 관리자로 지정되거나 소유자라고 특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강 MNT가 과연 이 건축물의 관리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당사자라고 신청을 했을 때 그 신고는 수리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법상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유지, 관리, 보수 하는 자가 관리자다. 마지막으로 해체까지. 그런데 현재 이 건축물의 축조,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 수선하고 했던 모든 행위는 전진해양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행위인 해체만 상강 MNT가 스스로 하겠다고 이 신고를 한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의 건축부터 유지, 관리, 보수, 수선까지 모든 행위를 해왔던 전진해양개발이 관리자가 아니고 단지 건축의 허가 명의자인, 법령에 의해서 허가 명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강 MNT도 아니고 3호조선 해양, 과연 이 건물의 관리자로서 해체 신고에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저희 문제 제기입니다. 그게 없다. 이유는 왜? 관리한 적이 없으니까 관리자가 아니고, 첫 번째로 관계 법령에 의해서도 관리자로 지정된 바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건축법 관리법상에 관리자 지정된 경로도 없고 그것이 특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것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에
허가자, 명의가 3호조선 해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 딱 그거 하나입니다. 또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해당되는 지역의 어떤 토지의 현황을 바꾸거나 어떤 시설을 건축하는 명의는 공유수면 매립 계획의 실시계획 승인이 일어나면 그 해당 당사자로 간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그 안에 토지를 변경시키고 하는 권리는 3호조선 해양이 매립 면허 승인자로 그대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 명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건축물 허가나 기타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가 명의만 빌렸을 뿐 해당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는 자입니다. 3호조선 해양은. 그리고 두 번째로 3호조선 해양이 이 건축물의 소유자이냐 이 내용을 보면은 현재 이 건축물은 전체 건축 및 토목의 도급공사에 있어서 해당되는 건물이 지어졌고 이 건물이 이후에는 폐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가 되게 단 건물 전체 공사 109 저희는 109를 맡았으니까 109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그때 철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판례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건축물 도급에 있어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내용은 해당되는 건물의 재료와 비용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은 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3호조선 해양은 이 건물에 대한 건물을 짓는데 재료와 비용을 들였느냐? 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거기에는 저희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 공사 계약서에 보면은 이 가설시설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전진해양개발이 건축한다. 이후에 추가로 건축한다. 이후에 철거한다. 그 모든 행위는 전진해양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공사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들 합의에 의해서 모든 행위의 당사자로 지정된 것은 전진해양개발인 것이죠. 그리고 이 건물에 짓기 위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것도 비용과 재료를 다 들인 것도 마찬가지로 전진해양개발입니다. 그러면 판례상으로도 전진해양개발의 소유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어느 항목에 의해서 지금 3호조선 해양이 관리자로서 이 가설건축물의 해체 신고 당사자인 것인지, 그분은 제대로 판단이 된 것인지, 주장한 것만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고성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냥 도장을 찍은 것인지, 이것이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보완되어야 된다, 검토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의 신청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고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법령상 두 개의 법령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민사상 저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지금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점유권이 있게 됩니다. 점유권을 가진 자는 점유권, 부동산의 점유를 탈취하는 자에게 바로 자력으로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재탈환할 수 있다는 거죠. 민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해체 신고가 그대로 수리가 되면 해체 신고 수리는 해체 허가와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해체에 대한 허가가 행정청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태성개발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합법적으로 우리는 행위를 한다고 알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두 개의 합법적인 행위라는 그 행위의 권한들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일어나냐? 사람이 사상자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지금 군청에서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어버린 거죠. 누군가는 머리가 깨지고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미리 예비하고 보완하고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또한 행정청에 있지 않겠습니까? 고성군은 발전하기 위해서 양천 용정지구는 커다란 지구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다 인정이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전진해양개발도 도움을 같이 협조하고 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권한을 가진 우리 권한 자체는 땅에 묻어버리고 우린 죽어라라고 하면 그대로 둘 수는 없겠죠. 또한 법령상 그것이 보장되는 권한이라고 하면은 그런 이해관계 충돌을 지금 딱 이 도장 하나로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태성개발이라는 회사에서는 용역업체로 지정이 되고 해당되는 시설과 크레인이든 뭐든 인력을 다 동원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조만간 1, 2주 안에 이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뻔히 알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왜 이렇게 도장을 그냥 쉽게 찍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고발해서 지금 현재 그분의 통지도 받았고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보안 및 정정서에 제출했습니다. 민사로도 현재 유치권에 대한 확인과 이전에 회생 절차에 있어서의 결정이 무효라는 무효 확인과 또한 지금 현재 합병 자체가 무효라는 무효 확인의 소송, 이 세 가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이제 서류 제출이 목요일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금요일날 제출한 바가 있긴 한데 수리라는 행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신고 당사자가 신고를 하면 수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에서 또한 사람의 사상까지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보완되고 또한 검토되고 필요하다면 다시 심의하고 해야 되는 것이 행정청의 권한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저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양촌 용정주 개발을 위한 부분은 충분히 협조하고 같이 동의하고 이뤄나갈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단 우리의 권한 자체가 모두의 속임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뒤는 권한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가 법을 이용해서 해당 절차를 인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은 어기고 이걸 부셔버리려고 하는 이 모든 절차는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한 것이고 민사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고 이 부분을 안다라고 하면 이들 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청은 이제 그게 저희들의 이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로 보면은 권한의 충돌과 함께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축물 관리법상에 또한 대안이 있습니다. 30조의 제6항 7항을 보면은 해당되는 사항이 허가권자에 의해서 이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라고 하면 보완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부분이 심의가 필요하다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단 이것이 수리신고일 때 한해서 또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는 구체적인 허가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되어 있지만 수리신고는 수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타 모든 관리 감독 책임이 없고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을 해체하고 모든 권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관리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관리자가 과연 맞는 것인가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시고 또한 문제가 이후에 해체 신고가 수리된다면 당연히 일어나게 될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물이 지금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으며 권리 행사를 위해서 자기 권리 행사를 위해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군다나 사전에 통지했는데 그분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판단 안 하고 그냥 그건 알아서 해라. 해체 신고는 수리 왔으니까 들어갈 뿐이다 라고 하면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소송상 다투어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네가 과연 권리자인지 이 권리에 대한 다툼에 대한 너의 그 해당되는 서류는 뭐가 있는지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더 이상 저희가 반복을 하거나 다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행정청에서 판단할 수 없겠죠.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가 의뢰를 했고 소재가 있고 또한 합병이 무효라는 부분은 저희는 증권거래소에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법부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질 것이니 저희가 과연 유치권자인지 그냥 채권이 해결됐는지 이 모든 부분이 판단이 될 때까지 좀 차분히 심의하시고 검토하시고 보완을 요하시고 하시면 좀 이만한 사고 나지 않게 좀 예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찰 측에도 미리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경로를 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또 그건 판단될 때까지는 어느 한 당사에서 일방적으로 다 묻히거나 이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피해가 없고 또 사람의 인사사고 없게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건 이제 고성군이 작은 도시고 인구도 많지 않고 개발은 돼야 하는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원래 그걸 하려고 들어왔던 업체니까 매립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 매립 공사를 하려고 들어왔던 업체인데 공사 대금이 무려 수십억이 있는데 그걸 1.34% 4천만 원 주고 다 깔아버리고 뒤로는 회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도 깨버리고 그다음에 건물 부시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황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고소 현황이고 민사소 제기 현황이고 그에 대한 내용은 모든 게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판단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보도록 주거지는 지금 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 아까 부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물 관리법에는 관리자라 하면은 관리자로 지정된 자이거나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스건물 건축 충급 필증 참 축적 신고 필증에 네. 3호 조선이라고 소유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등기가 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를 관리자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허가 그렇습니까? 명의자죠. 소유자가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네. 달리 민법에서나 다룰 일이고 우리 행정청에서 그것까지 조사할 권한이 없잖아요. 못한다, 관리자나 어떻게 하면 소유자는 어떤 걸로 보십니까? 그러면 거기 관리자라는 지정하에 나와 있는 그거는 게. 관리자 지정된 건 말 그대로 법원에서 관리자 지정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 안 된 경우에는 네, 소유자. 그렇죠. 대장상 소유자가 관리자로 보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 없다면서요? 가설 건축물 아니 대장.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가 사무 조성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어제는 금요일은 없다고 하시던데 가설 뭐가요? 건축물 대장이. 아니 가설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가설 건축물 대장이 있죠. 있죠. 사무 조성으로 필증이 돼 대장이 있죠.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거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그렇죠. 저는 예, 예. 그렇지만 가설 건물은 예외적으로 등기가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를 관리자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추정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추정하는 건데. 그런데 그 추정에 때문에- 반하는 판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예, 예. 판례가 일반적이지 분이서 않잖아요.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알아듣기 참 어려운 용어들이 많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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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해변에 하시면은 네네. 요약하고 해가지고 네, 네, 저희들한테 네, 네. 하나 주면은 예, 예, 예. 말씀하신 게 진짜 너무 감옥개발을 인수한 SK 뭐 채로 지금 맹세를 오성 받았죠. 플랜트. 예, 예. 거기랑의 그 관계 진행상을 우리가 좀 알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 전진해양 측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아까 그 보니까 형사 고발이라고 그럽니까? 예, 예. 고발사로 고소. 또 민사로 또 몇 건 했다고 그러는데 예, 예. 구체적인 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어느 누구를 형사 고소를 했는지 그거는 이제 피의사실 유포에 관련된 그 형사 법령이 위반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책임자입니다. 전 이 군 행정의 책임자요, 전 삼강 MNT 책임자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을 상대로 지금 현재 예, 예, 고소한 고소돼 있습니다. 예, 예, 고소를 했어. 근데 저희들이 글을 쓰면은 저희들도 네.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양쪽 뭐 들리는 소문은 네네. 우리 소문 가지고 되는 게 고성 아니고 원수인 예. 뭐 이거 뭐 기자들 앞에서 서로 숨기고 할 건 없어요. 예, 예. 유포가 개인정보 유포가 아니고 예, 예.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법정 대리인을 내세운 분이 네. 상강 측이 그때 인수할 때 예, 예. 우리 전 고성 군수인 최병호 군수라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뭐 여기서 이야기 뭐 저는 이거는 정부 일치는 아니고 사실상에 기인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정보상의 일수라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제 예. 맞습니다. 그래 간단히 얘기하면 이 권한 행사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회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약속을 하고 그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건물을 지금 철거하려고 하는 당사자도 지금 말한 그 사람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고 예, 예, 보도자료는 잘 어울린다. 되게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양이 너무 다시 많아서 그런데 이야기만 가지고 예, 예. 저희도 걸렀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예, 예. 지금 혹시 또 예.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뭐냐면 예, 예. 전진해양 측이 네. 지금 이제 SK 측에 요구하는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유동적일 수가 있어. 아, 이건 예, 예. 그거는 이미 금액은 채권자표에 확정돼 있습니다. 그건 이 부분의 소송이나 모든 내용도 나와 있고 지금 해당된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 군청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 전진이 해양개발에서 한강 MNT와 상무해양조선 SK오션의 채권자분 무효 확인 소송을 했는데 그 확인 소송을 한 원인이 뭡니까? 채권자표 무효 확인은 간단하게 해서 우리 유치권을 회생 채권으로 바꿔놓고 그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회생 불법- 담보권으로 판단된 적이 없고 회생 채권이라고 1.34%만 변제하는 걸로 해서 대부업체 한 군데만 담보권을 인정하고 전진해양개발은 회생 담보권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효인 겁니다. 그럼 인수 합병할 때 불법 사항이 있었나요? 인수합병할 때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자 보호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법률상 하자가 있었나요? 네, 공고가 없었기 때문에 상호조선 해양 자체가 채권자가 없다고 보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 오늘 예. 여기 지금 전진해양개발에서 지금 와서 우리 행정에 지금 온 이유는 네, 입주권한 그 건물 네. 그걸 이제 그 상강 쪽에서 이제 해체 신고가 네, 해체하려고, 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수리를 해줘. 수리를 해줬는데 수리해 준 거죠. 그 수리해준 게 위법이다 하는 걸 따지기 위해서 온 거죠. 맞습니다.
이게 따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행정에 잠시 묻겠습니다. 예. 방금 얘기하셨는데 포괄적인 내용이 너무 많고 네, 법적인 내용은 우리도 양반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들리는 이제 풍문을 가지고는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행정 입장에서는 그 수리 들어온 게 법적인 절차에 부합합니까? 부합하다고 판단합니다. 부합하다 판단합니까? 네. 이게 법적인 어떤 그 수리해줄 때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양측이 치밀하게 법적인 공방을 할 있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어떤 그 행정 절차로 모든 걸 봤을 때그 조금 더 수정하겠어요. 변호사님 말고 우리 부사장님. 저희 아, 부사장님, 예, 예. 전진행의 예, 예, 부사장님. 예. 그게 이제 절차에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해. 그렇죠. 그 민형사상 소송이라고 해서 그게 그건 행정법을 상관없고.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 확정 판결 전까지는 그렇죠. 그건 상호 이제 주장인 것이고 예, 예. 이 부분이 이제 안타깝지만 사실은 이 신청서에도 상호 조선이 그런 게 관리자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예. 전지는 유치권자고. 유치권자 그렇죠. 예, 그리 돼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건축물 대장상 소유로 돼 있고 이분이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는 여러 사항까지 다 감안해서 이 부분을 안 해줄 방법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의적인 관리자라는 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보안 및 정정서에 이 신청서는 처음에 하루 만에 만들어진 서유이기 때문에 표현된 것이고 정정서는 분명히 소유자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니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자도 말씀은 소유자도 아니다. 행정청에서는 예.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처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예. 또 해양 측에서는 지금 예. 말씀하신 근거가 없다는 거죠. 판례에 반한다는 거. 물리적인 이유도 예. 야기될 수가 있고 네. 이러기 때문에 상호도 보완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보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이거 혹시 받아들이실 뭐 우리 뭐 법적으로 뭐 그런 근거나 뭐 이런 건 뭐 그런 건 없는데요. 일단은 찾아봐야 이 신청이 됐으니까 저희도 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예, 예. 이것도 우리 보수군이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사모 측이 지금 주장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사모 측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사모가 구도가 나고 하는 바람에 임금 체불 우리가 구속을 해서 관여하는 거 맞죠? 예, 그럼 거기에 또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이거와 유사한 약 경우인데 9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이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기업이 도산할 지경인 게좀 놓여 있었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브라보스가 나서줬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고 또 아까 우리가 굉장히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지금 현재 그 건축물에 점유하고 계신 분들 몇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동네에 거기에 이 최고 명령이 있다고 이제 보냈으면은 반드시 물리적인 행동이 따라갈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하는데 여기에서 좀 보완할 때까지 좀 중지명령을 내릴 수도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거는 이 이제 보완을 해야. 신청서가 당장 들어와. 예를 들어서 당장 그 사람들이 군에서 내린 행정명령을 가지고 그들이 이행을 하면은 반드시 이 물리적인 충돌이 야기된다는 거는 그보다 뻔한 일인데 이 남쪽 사고가 나고 하면은 특히 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게 안전사고 대비인데 이 고속군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민영들하고 마찰해가지고 폭력 사태 일어나가지고 사람이라도 크게 다쳐가지고 뭐 아니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면은 그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고속군에서도 피할 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좀 부연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앞에 울타리 칠 때도 SK에서 태성개발이라는 그제 하청을 줬습니다. 용역을. 그때 이놈들이 건달들로 한 10여 명 이상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그때는 하필 우리 그 정부과에서 어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딪히려다 일단 우리는 피하자. 왜 피하자라는 것은 저 친구들이 대표인 나를 계속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놨습니다. 그 내가 보면 지금 일단 구심점인데 그 잡히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이거 하면 아까도 그 안에 사람 인력이 지금 그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한 7명이서. 100% 이거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성이 200% 300%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과연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참 재미나는 요소죠. 그럼 우리도 저희들도 이제는 이거는 절대 밀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한국노총에 전부 MOU 다 체결을 해놨습니다. 그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할 겁니다. 그 이제 통보도 했고, 저 최평호라는 그 사무실에 내가 통보를 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나면 우리도 이렇게 할 것이고, 법률적인 다툼은 너가 선의적으로 하자. 우리도 지금 그 정근거래소, 지금 최평호라는 저 양반은 저 사기꾼 저 백신 같은 저 인간은 행정에 이제 수장까지 해놨으니까 행정은 압박을 했고, 우리도 지금 정근거래소에 우리도 다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이 큰 사건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은 문제가 생기면 정근거래소에 SK 오션 플랜트 모든 게 거래 중지가 되어버립니다. 예, 금요일 날 예. 정권거래소에 그 네, 이야기 조금 맞죠. 네, 정말 그런 이런 지금 현재 상황, 이런요 이 사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 스톱이 지금 돼버립니다. 돼버리면은 그럼 또 첫째 정권거래소에서 1차 자기들이 조금 뭐 몰랐다 하고 조금 지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상부기관에 지금 한국 그 금융감독원에 전부 저희들이 다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다 서로 다 제기를 했습니다. 어제 또 거래소에서는 서로 제기했고, 그러면은 의무 공시를 안 하면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요구 있습니다. 뭐 내가 그 법적인 그 구체적인 조항은 모르겠는데, 그게 많이 돼버리면요 이분들 끝입니다. 두고 보세요. 저희들이 거짓말인가? 그게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시점에서 이게 지금 계속 결고 우리 행정단체에서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했습니다. 급하게 금요일도 우리 부사장이 서울서 내려오고 서울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오늘 새벽 3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집에 자고는. 이게 왜?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은 내가 그 엊그제 SK 직원들한테도 좋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당연하게 좋게 해야지. 이 맨 처음에 SK 인수하기 전에도 SK 내가 계열회사 부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를 딱 하니까 누구 그 사람은 사기꾼이네 하고 딱 이러는 거예요. 내가 계속 치고 나가면 SK가 여기 인수를 안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래 나중에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최규범이 나중에 뻔히 알 수밖에 없거든요. 최규범이 들어가지고 SK 인수 못하고 했다면은 나 고생 살겠습니까? 고향이라는 얼마나 내가 이미지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SK 그 대회에서 사장부 3번째 찾아가가지고 도로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때 한 거 도로 보루를 해주고 일단 보루를 해주라. SK가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라. 내가 선물까지 주면서 내가 그 도로 사정을 했다니까. 이게 그 정도의 처음부터 뭔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송무석 전 대표한테도 최평호가 이 잘못이 모든 게 일이 저지러지면은 모든 게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그분들이 나한테 회유하고 한 부분을 모든 내가 그 고소를 해놨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고소해놨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이제 그게 어디야 창원지검에 했는데 그게 통영지검 법원 검찰로 이관이 됐다라는 나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민사는 민사대로 하고 이래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거는 큰 싸움을 말려야 됩니다. 나는 솔직히 나 때문에 준진아영 대표 최규범이 때문에 만약에 금융감독까지 정권거래처 중지되면요 이거는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종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나는 정말 그런까지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탁은 우리 그 정부회장 입장에서 뭐 공직자 입장을 저희는 10분 하나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조금 연기로 너가 가지고 가는 게 이 큰 싸움을 말리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라는 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는 판단은 뭐 우리 행정에서도 뭐 해주시고 우리는 이미 정권거래소에는 지금 어제 그제 25일부로 다 해놨습니다. 어제 새벽도 였고 다 였고 오늘도 또 보안서도 올라갔고 전자를 다 해놨습니다. 이 상황이 만약에 조례되면은 공시 의무가 위반이 되면은 몇 분 되면 이게 거래가 데미지가 두 번 몇 번 공시 안 한 걸로 매물거리 정리상. 공시 안 한 걸로 딱 해보면 그 정권 거래가 중지가 된답니다. 나는 뭐 그런 깊은 상식은 지식은 모르는데 일반 상식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버리면은 저 지금 SK 오선이라는 저 플랜트 회사는 돈 못 씁니다.
중단돼 버린다니까요. 지금 뭐 두고 보세요. 이거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가? 어디가 우리 지역이 이익이 될 것인가? 나는 내가 나서게 된 동기로 설명을 할게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11살 가정 파괴되고 한 90명이죠, 90명. 90명이 그 안에서 지금 임금이 막 전부 고속 사람들이 3분의 1입니다. 업자들, 장비업자들은 보니까 객지업자들이 많고 3분의 2가 고속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나서면은 살다가 남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있더라고 젊은 분들이 우리한테 지금 도와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리가 이루어진다고 뭐 철거한다고 봐도 철거 업자가 미리 정해졌어요. 그것까지 나한테 정보가 들어왔어요. 저 그제 태성 개발하는. 그래 그 애들은 내가 며칠 알아요. 지난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깡패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깡패들 데려왔고 그럼 저는 우리도 그 당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저는 싸움을 안 하려고 피하고 있어요. 피하고 있는데 제가 싸움을 그러면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예, 이상까지. 아까 얘기한 내용은 유가증권 공시규정에 위반되는 거고요. 유가증권 공시규정상의 합병무효소송은 바로 당일 즉시 소재가 되면 공시해야 되는데 공시 안 했을 때는 매매거래 정지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대안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법령에 의거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법령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6항과 7항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6항과 7항에는 제1항 각호 외 부분 본문이 해당되는 지금 현재 가설 건축물에 대한 것이고 농림시설에서 12m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 수리로 가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체 원래 허가를 받아야 할 일반 사안을 수리 사안으로 신고 사안으로 바뀐 규정인데 농림 지역에서 12m 이하인 경우에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인데 12m 이하이기 때문에 신고 수리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유의해야 될 것은 신고 수리가 해체 허가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될 사안인데 가설 건축물이라는 이름으로 수리로 대신하게 되면 해체를 임의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본인성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관리자냐? 대장을 얘기하시는데 대장은 현재 모든 법령에 의해서 해당 시설의 토지, 건물 다 공유수면 내리에 관한 허가, 실시계 승인받은 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진해양개발은 그 이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판례가 있는 것이고 판례상으로 해당되는 건물을 지을 때 시설의 재료와 비용을 들인 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유라는 개념이 맞지가 않는 것이 철거를 해야만 되니까 새로 그 해당되는 부지를 만들려면 그건 도로로 들어가야 되고 공사를 지어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소유권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임의시설인 겁니다. 임의시설에서 소유자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자의 부분만 남게 되죠. 그러면 관리자라는 개념적인 정의를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의해서 관리자로 지정된 바 없으니까 소유자로 간주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추정된다라고. 그러면 가설건축물 대장의 추정의 부분이 번복이 된다면 번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는데도 심의도 안 하고 계속 가실 겁니까? 그거는 얘기 계속 하시는데 네. 지금 이 신청해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다라고 해본다고 이에서 바로 답변을 그래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허가일지라도 신고를 받으라 했는데 그걸 왜 다시 허가를 받습니까? 당연히 신고를 해야지. 신고 수리 그런 얘기하시면 안 사안인데 되고 장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 그 부분에 부당한 부분을 저희는데 지금 얘기를 하시면 되고 예.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할 거고 네. 자꾸 그 주장을 강요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아까 대장상에 당연히 간주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명백한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대장밖에. 지금은 제출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 이게 어떤 법적인 허리가 있으면 허리가 판례 판례가 그게 일반화 됩니까? 판례가라는 게 일반화가 되나요? 판례라는 건 그 예. 사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화 되진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 검토를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꾸 네. 행정에서 마치 네. 잘못한 것처럼 잘못한 게 왜 아니라 이런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아니, 하시면 안타깝다는 안 된다. 거예요. 아니 안타깝다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거고 아니, 예. 인식은 하셨어요? 사고 날 뭐라고요? 거라고 사고 날 거라고 인식은 하셨어요? 이걸 찍으면 사고 날 거라고. 아니, 없으셨죠? 아니. 있다고 했다면 잘못된 거고 없다고 했다면 아니 잘못된 그게 거고. 그래 유치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고해 수리를 한다고 했어. 아니. 인사사고가 날 걸 예상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정대 계장님 예. 지금 그 건물이 유축권의 지금 근거지예요. 아 물론 예.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은 상당하게 유치권이 소멸될 그리고 우려성도 또한 있습니다.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뭐 사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 저는 맞고 해. 근데 전진에서도 한 가지 자꾸 모순되는 게 뭐냐면은 유치권을 행사하면 내 물건에 내가 유치권 행사 안 합니다. 내 거는 내가 가지면 되는 거야. 근데 너무 그 때문에 유치권이 행성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전진 소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거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 그러니까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이미 합병을 해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그러려면 진짜 판결을 받든가 좀 절차, 법적 절차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